자,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기린쿠님께서 오랜만에 시들무에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어떤 이야기일지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링쿠님. 반갑습니다. 이 목소리지. 맞아요. 이 목소리예요. 너무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진짜. 근데 링쿠님. 네. 오늘 레츠가 기린쿤 할 내용은 또 네. 키워드가 있나요? 네, 오늘도 오랜만에 왔기 때문에 또 제가 3가지 이야기를 준비를 했습니다. 또 3가지 키워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들어보면서 그 키워드도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네. 기린쿤입니다. 기린쿤입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3가지 이야기의 키워드를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기찻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영혼 결혼식으로의 초대입니다. 오? 그리고 세 번째는 해저터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첫 번째 이야기부터 제가 시작을 해볼게요. 네. 첫 번째 이야기, 기찻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저희 어머니의 이야기예요. 네. 저희 어머니가 초등학교 시절에 이제 어머니께는 국민학교 시절이죠. 그때 당시에 겪으셨던 이야기인데 지역은 특정되기가 너무 쉬운 지역이라 경기도라고까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기도에서 태어나셔서 쭉 자라오셨고 지금도 이제 외가 식구분들은 그 동네에 살고 계세요. 네, 정말 큰 마을 하나가 전부 다 다세대 주택으로 이루어져 있는 동네예요. 그리고 이제 외할머니가 사시는 집이죠. 그 주택 바로 앞에 화물기차가 다니는 기찻길이 있었어요. 오. 저도 이제 할머니 댁에 어렸을 때부터 가면 항상 할머니 방에서 창문을 열고 기차가 지나가는 거를 구경하고는 했었어요. 물론 이제 지금은 기차가 다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어린 시절에 동네 어른분들이 항상 비 오는 날이나 해가 지고 나면 절대로 기찻길 쪽에서 놀거나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는 아무래도 기차가 다니는 길이다 보니까 뭐 비가 오는 날이나 밤에는 기관사분들이 이제 어린 아이들을 잘 보지 못해서 사고에 대처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그러신가 보다.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는 거구나 하면서 비 오는 날이나 해가 진 뒤에는 절대로 뭐 기찻길에서 놀거나 머물러 있는 행위는 절대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어린 시절에 그런 큰 화물기차가 나가는 게 신기하기도 하고 또 보고 싶잖아요. 소리가 들리면. 그래서 날이 안 좋고 어두운 날에는 할머니 방에서 창문을 열고 어머니의 동생들이 이제 저한테는 외삼촌 분들이시죠. 삼촌이 2분이 계신데 삼촌들을 데리고 창문에 이렇게 쪼르르 모여서 기차가 지나가는 걸 구경하고는 하셨대요. 네. 근데 이제 하루는 비가 정말 많이 오는 날에 어머니가 삼촌들이랑 학교가 끝나고 집을 가고 있었는데 저기 멀리서 이제 기차가 집 방향으로 오고 있는 게 보였었대요. 네. 그런데 어른분들이 그렇게 신신당부를 하셨어서 비가 오는 날이라 가면 안 되는데 또 이상하게 너무 그날따라 기차가 너무 반갑더래요. 너무 신나고. 그래서 두 삼촌의 손을 잡고 기찻길로 막 뛰어가신 거죠. 그래서 이제 기찻길 앞에 서서 기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기차가 지나가면서 틈 사이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물이나 사람이 보이잖아요. 화물기차라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기 때문에 틈이 보일 때마다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잠깐씩 보였었대요. 근데 반대편에 빨간색 원피스에 빨간색 구두를 신고 계신 젊은 여성분이 가만히 서 계시더래요. 예. 근데 비가 정말 많이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복장도 한껏 꾸민 것 같은데 우산도 쓰지 않은 상태로 가만히 비를 맞으면서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보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차가 다 지나가고 나서 그 반대편에 서 계시는 여성분을
그냥 멍을 때리고 쳐다보게 됐대요, 어머니가. 예. 근데 갑자기 큰애 삼촌이 누나랑 작은애 삼촌 팔을 잡더니 막 집으로 뛰어서 끌고 가더래요. 예. 그래서 일단은 집까지 뛰어가서 대문을 열고 들어와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큰애 삼촌이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누나, 저 아줌마 너무 무서워. 피부가 너무 하얗고 팔에 핏줄이 너무 많아. 이렇게 얘기를 하셨대요, 삼촌이.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그 얘기를 듣고 삼촌들을 데리고 다시 이제 기찻길로 가봤대요. 너무 궁금해서. 근데 그 여성분이 저 멀리 기찻길을 따라서 그냥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기찻길 위를. 그러다가 이제 그렇게 그날이 지나가고 또 하루는 저녁에 잠깐 삼촌들이랑 외할머니 심부름을 다녀오는 길에 기차가 오는 소리가 또 들리기 시작을 한 거죠. 그래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창문으로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러다가 또 갑자기 아니다, 오늘도 기찻길에서 기차를 봐야겠다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셨대요. 그래서 또 삼촌들을 데리고 기찻길로 막 뛰어가신 거죠. 그렇게 기차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있었는데 반대편에 또 그 여성분이 같은 빨간색 구두에 빨간색 원피스 복장을 하고 서 있는 게 또 기차 틈 사이로 보였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날은 조금 이상했던 게 그 여성분이 혼자서 춤을 이렇게 추고 있었대요, 천천히. 근데 그 춤이 왜 이 사교 댄스라고 하나요? 남녀가 같이 손을 맞잡고 추는 그런 춤 있잖아요. 아, 예. 아무도 없고 그 여성분 혼자 있는데 마치 누구랑 손을 잡고 이렇게 춤을 추는 것처럼 그렇게 막 춤을 추시다가 갑자기 휙 하면서 이 여성분이 사라지신 거예요. 예. 그래서 뭐지 하면서 기차가 다 지나가기를 기다리고 기차가 다 지나가고 나서 반대편을 봤는데 그 여성분이 안 계셨대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막 주변을 둘러보다가 기찻길을 봤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분이 기차 밑으로 빨려 들어가셔가지고 그 자리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아, 사람이었구나. 네, 사람이었던 거죠, 그게. 예. 동네가 이제 완전 발칵 뒤집힌 거죠. 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여성분이 그때 당시에 동네 분이셨는데 좀 안 좋은 술집에서 일을 하시는 분이셨대요, 그 여성분이. 근데 이제 우리가 하면 안 되는 나쁜 약 있잖아요. 나쁜 약을 끊지 못하고 계속 그렇게 정신이 나간 상태에서 비가 오는 날이거나 밤만 되면은 술집에 이제 출근을 하는 복장을 입고 기찻길에서 혼자 그렇게 막 춤을 추고 걸어 다니고 하다가 혼자 걸어가는 남성분들을 이제 보면은 잡아 끌어서 같이 열차로 막 그렇게 뛰어들려는 시도를 많이 했었대요. 엄마, 예. 그래서 이제 어른분들이 절대로 그런 날에는 기찻길에 가지 말아라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었던 거죠. 예. 근데 여기서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고 그 사고가 있고 난 뒤에 동네에 좀 나이가 있으셨던 군인 아저씨 한 분이 계셨대요. 네. 근데 군대에서 이제 사고로 머리를 다치셔가지고 직업이 군인이셨는데 전역을 하시게 된 분이 계셨대요. 근데 이제 그분이 그렇게 동네를 비집고 다니면서 매일 낮에는 머리에는 냄비를 뒤집어 쓰고 빗자루를 총처럼 들고 다니면서 골목길에서 그렇게 애들 선도를 하셨대요, 그분이. 근데 또 그분이 문제가 밤에는 기찻길 쪽에서 똑같이 냄비를 뒤집어 쓰고 빗자루를 총처럼 들고 기찻길에서 그렇게 경계 근무를 서셨대요, 그분이. 그래서 이제 동네 꼬마들은 그때 당시 그 시절에는 이제 그런 분들이 동네에 계시면 뭐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에서도 막 나왔던 장면이 떠오르는데 막 돌 던지고 도망가고 막 그러는 게 있었잖아요. 네. 놀리면서 막 돌 던지고 도망가고 그러면서 이제 각자 집 창문으로 그 아저씨 경계 근무 서는 거를 보면서 소리 지르고 약 올리고 막 그랬었었대요, 동네 아이들이. 근데 원래는 그 아저씨가 본인이 직접 막 고물상 같은 데에서 이것저것 막 가져와가지고 그 기찻길 옆에다가 본인이 직접 진지를 만드셨대요.
그렇게 진지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가만히 냄비를 뒤집어 쓰고 또 빗자루를 총처럼 들고 그렇게 동상처럼 가만히 막 근무를 서시는 거죠. 근데 어느 날부턴가 이 아저씨가 가만히 계셔야 되는데 춤을 추기 시작을 하더래요. 근데 조금 정신이 안 좋아지신 분이라고 했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차분하게 행동을 전혀 못 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사교 댄스 있죠. 그 사교 댄스를 정말 차분하게 천천히 추면서 마치 누구랑 손을 잡고 추는 것처럼 춤을 추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아저씨가 밤마다. 그래서 이제 동네 어르신들이 그걸 목격을 하시면서부터 그 아저씨 가족분들한테 저 아저씨 밤에 좀 못 나가게 막아봐라. 저러다가 무슨 일 날 것 같다. 이렇게 막 집안에다가 얘기를 해준 거죠. 근데 어떻게 이게 그 가족분들도 그분이 통제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아무래도 조금 정신적으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이다 보니까 그래서 동네 어른분들이 밤에 그러고 있으면 가서 말리고 집으로 데리고 가려고 힘을 써봐도 힘이 너무 세고 사람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결국에는 포기를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저녁에 창밖에서 기차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을 하는데 조금 있다가 창밖에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랑 삼촌들이 창문으로 막 뛰어가서 밖을 봤더니 그 아저씨가 기찻길 한가운데에서 정신이 나가서 막 춤을 추고 있더래요. 그 사교 댄스를 또. 예. 근데 이제 어머니 그리고 삼촌 두 명은 아직도 제가 여쭤보면 생생하게 기억을 하세요. 근데 동네 사람들은 그 아저씨가 혼자서 춤을 추고 있는 걸로 봤는데 저희 어머니 그리고 삼촌 두 명, 이 세 사람 눈에는 그 아저씨가 혼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빨간색 원피스를 입은 여성분이랑 같이 춤을 추고 있었던 걸 보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동네 어르신들은 그걸 보고 큰일이 났구나 하면서 다들 뛰쳐나와가지고 기찻길 쪽으로 막 달려가서 아저씨를 다행히 겨우 끌어냈대요. 동네 이제 남성분들이 다 뛰어나오셔가지고 그분을 붙잡고 끌어내신 거죠. 끌어내면서 힘이 너무 세가지고 그분이 다 같이 뒤로 넘어지면서 겨우 끄집어냈는데 이 아저씨가 갑자기 혼자 벌떡 일어나서는 그 돌아가신 빨간색 원피스 입은 여성분의 이름 있죠. 이름을 막 부르면서 지나가는 열차 옆면에 몸을 결국은 던지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 아저씨도 결국에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까지도 외가댁을 놀러 가면은 그 열차가 운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무래도 어린 나이에 너무 신기하다 보니까 구경도 많이 했었는데 저희 어머니랑 삼촌들은 제가 이제 기차 구경을 하고 싶다고 하면 밖에 절대 못 나가게 저를 이렇게 붙잡고 삼촌 두 분이 그냥 저를 창문으로 이렇게 데리고 가주셔서 창문으로만 구경을 하게 했었어요, 항상. 그래서 어머니도 그렇고 삼촌들도 그렇고 그때 당시에 그 얼마나 어린 나이였겠어요, 그 나이가. 정말 어린 나이인데 그런 광경들을 두 번씩이나 직접 눈앞에서 본 그 충격이 너무 크셨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 당시에 그렇게 기차에 대해서 막 호기심을 가지면 정말 민감해 하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니, 사람을 완전 홀려버리게 만드네. 네, 그쵸. 그래서 이게 아무래도 그 여성분이 영가로 계속 그 자리에 나타났던 게 아닐까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야, 소름 끼친다, 이거. 일단은 첫 번째 이야기는 네. 여기서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제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인 영혼 결혼식으로의 초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제가 좀 꺼내기가 많이 어려운 이야기였어요. 좀 가슴 아픈 제 가족에 관련된 이야기라서 좀 꺼내기 힘들었었던 이야기인데 저는 이제 외가댁이 굉장히 대가족이에요. 그래서 외가 쪽으로 삼촌들이랑 이모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정말 많으세요.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 명절이 되면
삼촌, 이모들 이렇게 다 같이 모여서 정말 신나게 많이 놀았었고, 어린 시절에 저한테 이제 이모들이랑 삼촌들은 정말 누구보다 좋은 친구들이었어요, 저한테.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고 잘 따르던 이모 한 분이 계셨었어요. 마음씨도 정말 너무 착했고, 얼굴도 정말 너무 이뻤었어요, 이모가. 이모는 당연히 이제 조카인 저를 정말 많이 챙기고 이뻐하면서 놀아주기도 정말 잘 놀아줬었고, 저랑 제 위로 이제 누나가 있는데, 저랑 누나를 정말 많이 이뻐했었어가지고, 명절이 아닌 때에도 저희 집에 이제 놀러 와서 며칠씩 자고 가면서 저랑 누나랑 시간을 많이 보내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더더욱 이모가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사람이었죠. 그 어렸던 시절에. 근데 언제부턴가 이모가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이 다 같이 이렇게 모여있는 자리에 있지를 않고 증조할머니 방에서 밖으로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구석에 가만히 서 있다가 저를 보면은 그냥 머리 한번 웃으면서 쓰다듬어주고, 제가 이모하고 부르면 이렇게 입에다가 손을 가져다 대고 쉿 하면서 좀 짠한 슬픈 표정을 짓고는 계속 이제 이모랑 같이 있었다고 말하면 안 된다고 제스처를 취하면서 저를 방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고는 했었어요, 그때. 근데 이제 저는 이모랑 너무 같이 있고 싶고 놀고 싶은데 계속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달려가서 엄마, 이모가 나랑 안 놀아준다. 왜 이모 여기로 안 오냐고 막 떼를 쓰면은 이상하게 어머니는 또 제 입을 틀어막고 다른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막 어쩔 줄을 몰라 하시면서 이모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막 저를 이렇게 달래고 타일르셨던 그랬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그렇게 이제 몇 번의 명절을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하면서 보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모가 이제 가족 모임에 전혀 오지 않기 시작을 했었고, 그때부터는 제가 또 이제 한창 사춘기가 또 절정이었을 시기라 네. 저 자신 말고는 어떤 거에도 관심이 없었던 때라 그냥 그런가 보다 하면서 넘기고는 했었죠. 근데 이제 그렇게 슬슬 시간이 흐르고 흐르면서 이모가 점점 궁금하고 보고 싶더라고요, 아무래도. 못 본 지가 너무 오래됐으니까. 그래서 이제 어머니한테 물어보면 그냥 좀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가족들이랑 연락을 끊고 지내고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이제 외가 식구분들 앞에서 이모 이야기 하면 안 좋아하시니까 절대로 이야기 꺼내지 말아라. 이런 식으로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항상. 근데 그 뒤로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모를 완전히 잊고 지냈었어요, 제가. 잊고 지내다가 제가 이제 대학 생활을 하던 시절에 명절이 지나고 나서 문득 이모가 떠올라서 이제 어머니랑 저랑 단둘이 마트에 장을 보러 가는 길에 차 안에서 어머니는 운전을 하고 계셨고 제가 물어봤어요, 뒷자리에서. 엄마, 나도 이제 성인인데 좀 알아야 될 거는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모 이름을 이제 말을 하면서 이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이제는 해줬으면 한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머니가 백미러로 저를 이렇게 몇 번 쳐다보시다가 말을 몇 초 동안 안 하시더라고요, 말씀을. 그러다가 너 얘기 듣고 충격받으면 안 돼.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순간에 그냥 직감적으로 바로 아, 이모가 이제 이 세상 사람이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래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제가 그때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시자마자 아, 이모 이제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구나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조금 말씀을 안 하시다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모가 이제 제가 한창 이모를 잘 따르던 그 시절에 저는 이제 뭐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그 시절이었고 이모는 막 성인이 되었을 시절이었을 거예요, 그때가. 그때 당시에 이모가 정말 어린 나이고 가장 이쁠 나이였는데 너무 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그래서 이제 외가 식구분들이 정말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었는데
어느 날 이제 이모의 어머니죠. 이모 할머니랑 그렇게 우울증을 막 앓고 지내다가 막 부둥켜 안고 울면서 마음 좀 다시 다잡고 우울증을 극복하기로 결심을 한 날이 있었대요. 근데 그 날에 잠깐 이제 이모가 집 밖으로 나갔다가 높은 곳에서 안 좋은 선택을 하셨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모를 더 이상 볼 수가 없다. 너가 그 어린 시절에 그토록 이제 이모를 잘 따르고 정말 좋아했는데 도저히 너한테는 당연히 그 사실을 알릴 수가 없었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또 말을 해줄 수가 없었던 게 이모가 계속 돌아가신 뒤에 외가 식구분들 앞에 계속 나타나가지고 너희가 너무 무섭고 두려워할까봐도 말을 못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제 저희가 외가 식구가 굉장히 대가족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할머니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저희 이모 할머니 분 중에 한 분은 계속 꿈에서 이모가 저랑 누나를 데리고 여행을 떠나는 꿈을 꾸셨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인연이 어디 감히 우리 아가들을 데리고 가려고 하냐고 막 쫓아가는 꿈을 너무 많이 꿔서 그때 당시에 어머니한테 전화를 정말 많이 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애들 조심시켜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저희는 증조할머니가 굉장히 장수하셨었어가지고 제가 대학 때까지 살아계셨었어요. 증조할머니가. 그러니까 그때까지 증조할머니가 살아계실 적까지는 항상 증조할머니 댁에서 다 같이 모였었어요. 식구들이. 근데 이모가 돌아가시고 난 바로 다음 명절에 외가 식구들이 이제 증조할머니 댁에 다 같이 모여서 저희는 이제 다 방으로 들여보내거나 밖으로 나가서 놀라고 내보내시고 거실에서 이제 어른분들끼리 이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같이 좀 슬픔을 나누고 계셨었나 봐요. 근데 그때 이제 저희 누나가 혼자서 이제 증조할머니 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얼굴이 하얗게 질려가지고 방문을 열고 나오더니 저희 어머니한테 막 뛰어와서 어떤 머리카락이 다리까지 내려오는 여자가 검정색 코트를 입고 자기 뒤를 이렇게 지나가는 거를 거울로 봤다고 하면서 뛰어나오더래요, 누나가. 예. 근데 이제 외가 어른분들이 누나가 그 말을 하자마자 정적이 흐르면서 다 같이 그냥 굳어버리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이모가 우울증을 앓으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셨잖아요. 밖을 전혀 나가지를 않으니까 이모가 미용실도 가지를 않아서 돌아가시기 전에 머리가 정말 다리까지 내려올 정도로 기셨었대요, 그때 생전에. 그래서 누나가 얘기하는 그 자기 등 뒤로 지나갔다는 그 사람의 인상착의를 설명을 하는데 이모 돌아가시기 전의 모습이랑 너무 똑같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날은 증조할머니 방문을 꼭 닫아놓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이모가 어느 순간부터 방에서 나오지 않고 조용히 하라고 막 하면서 본인이랑 같이 있었던 거 비밀이라는 듯이 막 제스처를 취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이것도 제가 확실하지는 않지만 아마 살아계셨을 당시에 이모가 아니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거 말고도 정말 여러 가지 이야기는 많은데 일단은 이쯤까지만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이제 어머니한테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앞에서는 티를 안 냈는데 네. 시간이 정말 오래 지난 일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가슴이 정말 너무 찢어지더라고요. 정말 그 말을 듣는데. 그래서 그럼 이모 그렇게 되고 나서 어디에 모셔뒀냐, 지금이라도 좀 보러 가고 싶다,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모는 이제 아무래도 안 좋게 돌아가신 거다 보니까 따로 뭐 납골당이나 묘에다가 모시지는 않고 뼈가루를 뿌려드리고 영혼 결혼식을 치러줬다고 말을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너무 답답한 거죠. 저는 돌아가신 이모를 어디에 모셔두기라도 했으면 찾아가서 정말 마음 같아서는 펑펑 울면서 막 이모를 이렇게 소리쳐서 부르기라도 하고 싶은 심정인데 그러지도 못하니까 너무 답답했었죠.
그래서 이제 그날 이후로 대학 생활을 하면서 몇 주 동안 제가 거의 넋이 나간 사람처럼 생활을 했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이모 생각만 하고. 그러면서 제가 또 동시에 그때 당시에 어떤 일들을 겪었었냐면 한동안 계속 가위에 눌리면서 이모가 영가로 계속 나타나시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 힘들었던 생활을 하셨던 본인의 모습을 저한테 다 보여줬어요, 이모가 계속. 가위에 눌릴 때마다 나타나셔가지고. 근데 정말 제가 너무 미치겠고 무섭고 힘들긴 했는데 항상 마음은 아팠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하루는 제가 꿈을 꿨는데 정말 근사한 어떤 연회장 같은 곳에 제가 돌아다니고 있는 꿈을 꿨어요, 제가.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외가 식구분들이 막 울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 슬퍼하면서 우시는 게 아니고 정말 딱 부모가 자녀를 결혼을 시키면서 훔치는 눈물의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이제 주변에 계신 외가 식구분들이 그렇게 눈물을 훔치시는 거를 계속 보다가 조금 더 이제 걸어가니까 정말 이쁘고 아름다운 여성분이 너무 아름답게 화려하게 치장을 하고 마치 무슨 옛날 중국 전통 홀레옷 같은 옷을 입고 주변에 사람들이 막 붙어서 화장부터 해가지고 옷차림부터 해서 막 꾸며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었어요, 제가. 근데 이게 꿈속에서 제가 그 모습을 보자마자 아, 이모구나 하면서 그 생각이 갑자기 들어서 그 모습을 몇 분 동안 멍 때리고 가만히 쳐다보다가 꿈에서 깨는 경험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잠에서 깨고 나서도 진짜 한 몇 분 동안 계속 멍을 때린 것 같아요. 근데 이상하게 그 꿈을 꾸고 나서부터 이모에 대한 어떤 가슴 아픔과 그리움 이런 것들이 정말 신기하게 좀 해소가 되고 그리움이랑 아픈 마음은 아직까지도 남아있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감당하기 힘들었던 그 마음들이 전부 좀 싹 가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저는 이모가 그때 당시에 이제 본인을 너무 제가 그리워하니까 꿈속에서 이제 그런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잘 지내고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게 됐었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아이고, 좀 많이 무겁네요, 내용도. 네. 네. 아이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야기가 될 것 같아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해저 터널인데요. 이 예. 얘기는 좀 짧게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계란과자님 사연이 올라왔었잖아요. 아, 그거 듣고 딱 네. 느끼셨구나. 계란과자님께서 말씀해주신 그 해저 터널에서 제가 겪었던 얘기입니다. 오. 그 계란과자님이 말씀하신 해저 터널이 그 길을 제가 적어도 한 달에 두세 번 정도는 왕복으로 왔다 갔다를 하는 길이거든요. 개인적인 일로. 그렇게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이상하게 그 해저 터널을 달리고 있을 때는 괜찮아요. 터널 안에서는 저는 괜찮은데 아마 그 길을 알고 계신 분들이라면 아실 건데 그 터널을 지나서 나오게 되면은 일정 구간 동안 가로등이 거의 없어가지고 하이빔을 켜고 달려야 앞이 보이는 정말 어두운 구간이 나와요, 거기가. 예. 근데 이상하게 항상 그 구간만 달리고 있으면은 뒷자리에 누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앉아 있는 것 같은 게 아니라 이건 확실하게 앉아 있구나라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절대 쳐다보지도 못하고 그냥 앞만 보고 가요, 그럴 때는 항상.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다시 가로등이 있는 도로에 들어서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저는 다행히 사라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딱 한 번, 진짜 한 번 너무 거슬려가지고 정말 0.1초 살짝 고개를 잠깐 돌려서 옆에 보는 척을 하면서 뒤쪽으로 눈을 돌려서 본 적이 있었어요. 안 돼. 예. 근데 딱 이거만 보고 절대로 그 다음부터는 뒤를 안 돌아보는 게 더벅머리를 한 사람이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 도로를 지날 때
그 기분과 그 느낌이 저를 감싸와도 절대로 뒤에는 쳐다도 안 보고 저는 그냥 앞만 보고 갑니다. 그 길을 갈 때면. 그래서 그 길을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조심해서 운전을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게 네.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을 한 번도 느끼고 본 적이 없는 분들은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들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소수여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서로 많은 위안이 될 것 같아요. 그나마. 그래서 아마 그 길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이 있으면 네.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 길이 정말 어둡고 잠깐 정말 1, 2초만 다른 곳을 쳐다봐도 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큰 곳인데 근데 만약에 거기를 초행길로 가시다가 뒤에 뭔가 느낌이 안 좋아서 봤는데 보면 안 되는 거를 보시게 된다면 정말 위험한 순간이 발생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정말 조심하시라고 저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잘해주셨어요. 왜냐면 사람이 안 믿어서 그냥 그렇게 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네, 이 방송을 들었으면 조심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쵸. 왜냐면 질이 안 좋다고 느꼈을 거예요. 기린쿠님이. 너무 안 좋다고 느꼈어요. 네. 항상 지나다닐 때마다 항상 느꼈었는데 마침 그 사연을 듣고 아 역시였구나.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귀신이어도 쟤는 그냥 저기서 가만히 있는 애구나. 네, 그냥 그 정도면 그냥 그러려니 할 텐데 이거는 뭔가 질이 안 좋다. 뭔가 사고를 일으킬 것 같다. 좀 이런 네. 무서움이 드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더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기린쿠님께서. 네, 진짜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기린쿠님이 3가지 키워드로 또 이야기를 들려주셨는데 첫 번째 네. 이야기도 너무 좀 소름 끼치고 안타깝긴 했지만 더 소름 끼치는 네. 점들이 많았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워낙 또 집안 이야기다 보니까 좀 많이 무거웠고 또 너무나 네. 또 슬픈 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는 계란과자님의 또 이야기를 공감해 주셔갖고 제가 다 감사드리네. 아이고 진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저 또한 어떻게 그걸 모든 걸 다 공감을 하겠어요. 그죠? 네, 그쵸. 본 적이 뭐 거기서 가봐서 뭐 본 적은 없으니까. 근데 이렇게라도 또 기린쿠님이 같이 공감해 주시고 조심하라고 말씀해 주셔서 다시 한번 또 감사드립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린쿠님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네. 일만 가득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돌빈님. 네. 네. 오늘 기린쿠님께서 해주신 3가지 이야기도 정말 소름 끼쳤고 그 해저 터널은 지금 2번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